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지금 HLB가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 그죠? 아스코, 미국 암 종합학회, 여기서 이제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리라프라그티닙 발표가 나오는데 1월 5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1월 6일 오전 6시에서 7시쯤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월 6일 장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1월 6일에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요? 8시에 주가가 빵 올라가겠죠? 그죠? 8시에 빵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1월 6일이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단기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어디냐? 바로 이 전고점 가격의 매물대에 대한 구간 얼마입니까? 바로 이 구간 5만 5천 원, 5만 6천 원, 5.5에서 5.6 구간이겠죠. 여기 매물이 걸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월 5일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6일에 이게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해 줄지가 중요한데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 NXT 시장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요 구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 위쪽에 5만 9천 원 정도의 가격. 여기도 저항선이겠죠. 저항선. 그러니까 5.6에서 5.9 사이가 매물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1월 5일에서 1월 6일 일단 요 정도 가격까지는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10%에서 12% VI 가격까지 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화요일에 그러니까 1월 6일 오전 7시 결과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이 초록을 발표하는데 너무나 릴라이 테라픽스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위쪽을 뚫어주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는 매물에 대한 부분들,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의 매물을 돌려내더라도 그죠? 59,000원 어딥니까? 바로 위쪽에 주봉상 112평 저항이 위치가 되어 있는 구간대가 얼마요? 바로 6만 4천 원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은 제가 여태까지 HLB 5년 6년 봐온 입장에서 한 번에 밀어 올리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밀어 올리더라도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다음날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게 참 HLB가 매물을 돌파하는 과정을 보면요. 항상 매물이 걸리는 구간대에서 뭐 한다? 한번 밀어주는 흐름들이 항상 나와요. 올렸다가 밀어주는 흐름. 밀어주고 나서 뭐예요? 밀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는 패턴 호재 띄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릴레이 테라피틱스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어쨌건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 좀 지워드려 보여드릴게요. 좀 분석한 게 많아서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제가 HLB 특징 뭐라 그랬죠? 항상 매물을 소화하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전고점 위쪽 구간, 아까 64,000원 구간 뭐라 그랬어요? 주봉상 2평 저항, 112 2평 저항이 걸려있는 이 구간. 자, 64,000원 구간. 여기를 맞고 내려올 가능성 첫 번째. 그죠? 맞고 내려오고, 근데 만약에 64,000원을 때려주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재돌파할 가능성 높아요. 뭐로? FDA 서류 제출로. 어떤 거? 가남. 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리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초록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게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발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앞에 구간 매물도 소화할 겸. 그러면 일단 저는 잘 나온다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5일에서 6일에 만약에 5만 9천 원까지 서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5만 9천 원까지 그럼 정고점이겠죠.
터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물을 맞고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다가 뭐가 나와요? 1월 뭐 중순이나 말쯤에 가남에서 FDA 서류 제출 이슈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서 봤듯이 눌렀다가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패턴. 그러면서 앞쪽 구간 매물을 강하게 소화해주고 오랜 장기 횡보로 이어가는 패턴. 클래스 1, 2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일봉으로 분대라고 했을 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매물을 소화했던 그죠? 딱 올라갔다가 매물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소화했던 이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요? 서류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재반등할 가능성까지 우리는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갭자리에 대한 부분이 67,000원에서 여기죠. 이 72,000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까지도 나오지 진짜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근데 제가 보는 건 6만원 중반이긴 한데 혹시나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밀려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대한 힘이 같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7만원, 6만원 중반에서 7만원까지도 충분히 또 가능하다. 매물 소화에 대한 관점. 아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시총이 7조짜리입니다. 그 최대주주 지분율 10%죠. 6조 7천억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쉽사리 한 번에 밀어올리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릴레이 테라피틱스 어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대비해서 5배 1.7달러 대비해서 어디까지? 9달러 몇 배입니까? 5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 맞다.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근데 이제 초록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이 변동성은 당연히 HLB에까지 올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초록에 대한 데이터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랐다가 빠지겠지만 다시 한번 뭐요?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1월에 아스코에서 열릴 이 초록 포스터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재료예요. 단기 재료. 그러니까 이 주가를 연속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팡 터트려주는 부스터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분은 초록으로 소화를 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좀 강력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 FDA 서류 제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넣어서 소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 1인지 2인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이 나오고 클래스 2가 나온다면 다시 눌렸다가 가는 흐름들로 가겠죠. 그러니까 1, 2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무조건 1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과를 지어놓고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무조건 된다라고 영상을 찍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될 거니까 무조건 버티세요 이렇게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관점에서 찍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조건 승인된다라가 아니라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HLB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기원을 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원과 똑같이 하지만 저는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보다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1월 5일에서 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은 5.9에서 6.4예요. 요게 제가 보는 가격이다. 아스코에 대해서는 요 정도. 근데 결과가 너무 좋으면은 주가가 또 오버에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연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전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1월 5일에서 6일에 제가 또 영상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잘 대응해보자 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월 5일에서 6일 HLB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 조절을 조금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실 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010-845-9501 이쪽으로 HLB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ABL 바이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HL에서 ABL 바이오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제가 2만원대부터 계속 추적해서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제가 ABL 바이오를 이을 바이오 히든 종목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려서 2배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대응하실 분들은 HLB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자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야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